있어요? 그거 거기 뒤에 있어요. D요? 네, 두 번째 쪽이에요. 아하. 자, 우리 오늘 이제 여기 지구 할 거예요. 학교에서 어디까지 했나요? 어디 하고 있어? 저는 스펙트럼 아직 빅뱅? 들어가는 건가요? 유니미는? 스펙트럼 만드는 것까지. 빅뱅이네 아직 어쨌거나. 민정이는? 저 스펙트럼까지. 너네 한 분이신가? 아니잖아. 아니요. 두 분이신데 한 분은 뭐 하셔? 분명히 과탐하고 화학하시고 다른 분은 다 나머지. 잠깐, 그러면 지금 딴 데를 나간 파트가 있다라는 거야? 아직이요. 아직 두 분이신데 한 분은 화학 하신다며. 그러니까 그분은 화학을 뭘 나가셨어? 아직 아직. 근데 화학을 하신대? 네. 근데 저 왜 안 맨날 나가셨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한 지 2주가 됐는데? 수업이 없었어? 전 과탐밖에 없었어요. 없었어, 얘는 수업이. 모르겠어. 그래? 이번 주에 그 선생님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야? 전 OT하고 우리가 개학하고 꼭 2주가 지났는데? 특이하네. 어쨌거나 지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빅뱅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돌아가서 수업을 딴 걸 하는 게 생기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 어디를 배웠다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빅뱅한 이후에 여기는 쭉 이어서 하실 테니까 대부분이 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시고 가볍게 들어봅시다. 가볍게. 빅뱅에 비해서는 외울 게 훨씬 적어요.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우리 단원명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형성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질량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차지하는 질량이 가장 큰 게 누구야? 수소. 미친, 수소라고 써버렸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차지하는 질량이 제일 큰 게 수소고 그 다음이 헬륨이죠, 헬륨. 그래서 실제 관측 결과 뭐 74%, 24% 얘기했잖아, 그치? 우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구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질량이 큰 게 누굴까? 질소. 차지하는 질량이 제일 큰 게 질소 말고 철. 아니. 핵에는 철이 많잖아. 철이 가장 차지하는 질량이 클 거고 다음에는 산소가 또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규소 같은 놈들이 있을 거예요. 자, 사람은요.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차지하는 질량이 제일 큰 건 산소, 그 다음에 물. 네. 원소인데 원소. 우리 3대 영양소가 뭐죠? 탄단지. 탄단지. 탄수화물 구성 원소 뭐야? 네. 탄소, 수소, 산소죠.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그치? 탄소, 수소, 산소가 개수로 따졌을 때도 제일 많아요. 근데 질량으로 따졌을 때 산소가 가장 무겁거든. 그 세 개 중에 하나의 질량이 때문에 산소가 제일 질량이 크다. 그 다음엔 탄소, 그 다음엔 수소 순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요. 뭐 이따 쓰셔도 되니까 이따 쓰셔도 돼요. 이 얘기를 앞부분에 왜 하냐라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빅뱅의 과정을 쭉 보았을 때 어떤 원자들까지 만들어져? 헬륨, 그치? 수소, 헬륨까지 만들어지잖아. 물론 리튬 조금 나오긴 하는데 수소, 헬륨까지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무슨 원소가 있대? 철, 산소, 규소 같은 놈들이 있대. 얘네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거야. 자, 빅뱅의 역사에서 자연적으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철, 산소, 규소가 어디에서 왔나 하고 보니 별들은요 스스로 별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핵들을 만듭니다. 새로운 원자핵을 합성하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별 같은 놈들은 내부에서 산소도 만들고 규소도 만들고 철도 만들어.
근데 그 원소들이 지구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주에서 어떤 별들이 있었는데 걔네가 산소도 만들고 규소도 만들고 철도 만들다가 그 별이 수명이 다해 죽었구나. 그리고 그 별이 만들었던 그런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뿌려졌겠구나. 그리고 그 원소들 일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구에 있던 위치에 와서 그걸 바탕으로 지구가 생성이 되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요단에서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요, 이 철, 산소, 규소 같은 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 걔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위치까지 흘러왔는지를 아셔야 해요. 뭐를 타고 언제 방출됐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생성 과정을 먼저 보자면 그러면 지금 철, 산소, 규소 이렇게 무거운 놈들 별에서부터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자.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별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해요? 성운에서 시작해야 해요. 성운이 뭐예요? 집단. 뭐가 모인 거죠? 성간 물질이 모인 거죠. 성간 물질은 뭐예요? 별성자에 사이간자를 써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얘기해요. 별거 아니죠.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수소 원자도 있겠고 헬륨 원자도 있겠고, 그렇지? 뭐 원자핵도 있겠고 질소, 전자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성간 물질이 모여서 가스 구름의 형태를 띈 걸 우린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주 전체를 본다면 뭐 여기에도 성운이 있겠고 여기도 성운이 있을 거예요. 이 성운이 있는 부분들은요, 우주의 다른 지점들에 비해서, 다른 위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질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그렇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이죠, 그죠? 그럼 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무슨 힘이 발생해요? 모든 질량을 가진 입자는 무슨 힘이 발생해요? 상호간에? 중력이 발생하죠. 모든 질량을 가진 입자 사이엔 중력이 발생하고 때문에 여기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중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력으로 인해 서로 가까워지니까 수축하겠죠. 중력 수축할 거라고요. 오케이? 자, 중력 수축하면 물질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 온도는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예요. 그치? 기본적으로 무언가 뭉쳐있는 곳에서 중력 수축해서 더 뭉치고 온도 높아지고 더 뭉치고 온도 높아지고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밀도가 유독 높은 지점들이 몇 군데 있을 거야, 그치? 요 지점들에서 뭉치고 온도가 높아지면 걔가 마치 별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아직 완전한 별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걔를 원시별이라고 불러줄게요.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성운 중에 밀도가 높은 지점에서 생성됩니다. 밀도가 유독 높은 지점에서 원시별들이 만들어져요. 원시별이 꼭 하나만 만들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성운은 원시별이 여러 개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원시별도 중요한 게 뭐예요? 얘도 결국에는 입자들이 모여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뭐해요? 중력 수축해요. 계속해서 중력 수축하면 뭐해요? 온도 상승해요. 우리 중력 수축은요, 성운에서부터 별의 죽음까지 항상 하는 거예요. 패시브로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모든 상태에서 중력 수축합니다. 자, 그럼 중력 수축하고 온도 상승해요. 온도가 쭉쭉쭉쭉쭉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반응을 하기 위한 문턱 온도, 임계 온도를 빵 하고 넘는 순간 얘는 새로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때 새로운 반응을 하기 위한 문턱 온도 혹은 임계 온도를 1000만 켈빈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별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을 넘어간다면 얘는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단계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자, 주계열성이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이 아니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안 하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안 하면 주계열성이 아닙니다. 오케이? 둘은 항상 붙어가는 관계이고요.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1000만 켈빈 빵 하고 찍는 순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원시별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얘는요. 수소 원자핵 4개로부터 헬륨 원자핵 하나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자, 얘를 그림으로 조금 그려보면 떼어서 조금 그릴까?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죠. 프로톤 양성자 포지티브로 기억하기로 했고 양성자 4개를 붙여다가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 중성자도 2개인 이런 형태일 거예요. 얘 붙여다가 얘 만든다고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업커크랑 다운커크 중에 뭐가 무거워? 다운커크가 무겁죠. 네. 다운커크가 무겁고요.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중에 누가 무거워요? 중성자가 무겁다 배웠어요. 자, 얘랑 얘 중에 누가 무거워요? 그러면? 얘가 더 무거워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질량을 보았을 때의 질량은요, 이쪽이 더 큽니다. 자, 이 과정을요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얘랑 얘랑 뭐 달라? 떨어져. 얘는 붙어있고 얘는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인슈타인이 만든 가장 유명한 물리 공식 뭐 있죠?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어. 뭐만 알아주면 되냐면 에너지와 질량이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떨어져 있고 얘는 붙어 있다 그랬죠. 붙었다라는 건 얘네 사이에 결합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결합은 뭐야? 에너지지.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갖고 온다고? 질량에서부터 갖고 온다고. 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 얘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서 붙인다고. 즉 얘가 되면서 질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양성자 4개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얘네를 비교한다면 얘랑 얘 중에 누가 질량이 높아? 얘가 당연히 높지. 그치? 중성자가 더 무거우니까. 근데 얘를 붙이는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한다고. 오케이? 그리고 질량이 너무 감소해서 오히려 양성자 4개보다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지만 이 얘기는 교과과정 상에 없는 얘기고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면 전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이 수소 원자핵이, 이건 더 이상 지우개가 아니네.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질량이 줄어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질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질량 결손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감소한 질량이 물론 결합 에너지로도 쓰이지만 일부는 그대로 방출됩니다. 에너지로서 이 질량 결손이 외부로 방출된다고요. 그리고 그 형태가 뭘까? 열과 빛이겠지.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보면 어때? 걔가 빛이 나고 열이 나요. 왜? 걔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거든. 그리고 그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외부로 방출되거든. 알겠니? 이런 식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하는 게 주계열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주계열성의 다른 특징들 좀 얘기해보자.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요,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요.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기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별은 주계열성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보냅니다. 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게 주계열성이야. 그러면 일단 모든 별들은 안쪽으로 무슨 힘이 발생해요? 우리 패시브로 깔고 하는 거 뭐였지? 중력. 중력이지, 중력. 얘 당연히 중력이 발생해. 중력은 안쪽으로 수축시키려는 힘이야. 그지? 근데 얘 바깥쪽으로 무슨 힘이 발생해? 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죠. 그 과정에서 기체가 생긴다고.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기체의 압력이 존재해요. 그리고 주계열성이라는 별은 이 중력과 기체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밀어내려는 힘과 들어오려는 힘이 같아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주계열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한번 별의 4분의 1짜리 단면을 그려보자면 얘 당연히 중심부와 바깥의 온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중심부의 온도가 훨씬 높을 거야, 그지? 중심부의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중심부 우리 핵이라고 부르거든요. 핵에서는요, 우리 이제 원자핵을 그냥 원소로 표현할게. 수소 원자핵 4개를 헬륨 원자핵으로 바꾸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주변부는 아직 온도가 1000만 켈빈으로 찍지 못해서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그냥 수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요게 주계열성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성운에서 만들어진다고. 성운이 뭐야? 성강물질이 모여있는 가스구름의 형태예요. 그냥 뭔가 조금 모여있으면 성운이다 라는 거야. 그 중에서도 질량과 밀도가 높은 지점에 원시별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질량이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 빵빵빵 높아지다가 1000만 켈빈 찍는 순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이 되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의 핵심은 뭐다? 그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된다. 때문에 이런 게 주계열성의 특징이고, 뭐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에서 보낸다. 크기가 일정하다까지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모든 별들이 똑같아요. 다만 이 이후에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조금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는 조금 있다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한 판 씁시다. 밀도 높은 지점. 네, 밀도 높은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뭔 얘기 하려면 기억이 안 나네. 빛과 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공간 부족한 뭐 위로 떼다가 써주셔도 괜찮아요. 위에 빈칸에 딱 쓸 거 없어요, 추가로.
3 2로 에너지로 유구한데 질량 결손이 주계열성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 거니까. 잠 깨워줄까? 네. 잠 깨워줄게. 와봐. 왜? 안 졸리지? 됐어요. 그래? 깬거 맞지? 안 되지. 아파요. 아파요. 아, 밖에. 근데 물이 되게 특이하다. 편의점에서 파? 네. 그래? 편의점에 그런 미네랄 워터가 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힘내서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한 판만 더 하고. 그럼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시별 같은 경우엔 이거 중력 수축하니까 이걸로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얘로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오케이? 중력 수축 과정에서 원시별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주계열성 같은 경우엔 에너지를 대부분 어디서 얻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얻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엔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 못하니까 중력 수축에서 에너지를 그냥 얻는 거다.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이후를 보자라는 얘기야. 이 이후를 보면요. 지우개가 졸려서 까먹었다. 제가 폐암에 걸린다면 아마 이 분필가루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산재 처리되나? 자, 이 이후를 보면 우리 봐봐. 별이 있다라고 하자. 별은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부와 주변부의 온도가 달라요. 핵과 주변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겠지만 주계열성이 주변에서는 못하겠지, 그치?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 주변에도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니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곳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만 근데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심에 있는 수소가 점점점 고갈되어 사라지기도 하죠. 그치? 결국엔 수소라는 것도 한정적이니까. 그러면 중심에 있는 이 수소 원자핵들이 다 고갈되어 사라지면 헬륨 원자핵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이 반응 못 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 끝이야. 중심에 있는 수소 원자핵을 다 쓰면 중심엔 뭐가 남아? 뭐만 남아? 헬륨만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단계의 별을 한번 그려보면요. 단면을 단순히 그렸을 때 중심부에는요 이제 헬륨 원자만 존재할 거예요. 헬륨 원자 핵만. 그치? 그리고 주변부에는요 수소 원자 핵이 존재하겠죠. 뭐 여기 어디쯤에는 당연히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것이 존재하겠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진 않을 거야. 오케이? 근데 어쨌거나 이런 단계가 오겠고 이때 얘는 헬륨 핵을 가진 별이겠다 이제. 그치? 이걸 헬륨 핵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별은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이제 해 못해? 못하지. 그치? 수소가 없잖아. 핵융합 반응 어떻게 해 중심에서? 그치? 그럼 얘 주계열성이 아니야? 아니지. 그치? 우린 요 단계의 별을요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가 좀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 우리 일단 왜 핵융합 반응 멈췄어? 중심 핵에서 뭐가 고갈됐기 때문이야? 원자 핵이 맞아. 고갈되어 핵융합 반응을 못하고 멈췄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 기본 패시브로 깔고 가는 거 뭐 있어? 중력 수축 하겠지, 그치? 중력 수축 계속 하고 있던 거야. 중력 수축을 하겠지. 그러면서 온도 어떻게 돼? 높아. 중력 수축하면 온도 높아지지. 그러다가 온도가 빵빵빵빵 올라가다가 어떤 임계온도에 탁 도달하면 우리 마치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될 때 중력 수축해서 온도 빵빵빵빵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 딱 도달하니까 뭐 했어? 수소 핵융합 반응했잖아. 그것처럼 온도 계속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할 거라고. 그지? 때문에 새로운 핵융합 반응을 다시금 그 온도에 도달하면 진행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다가 중심에 마찬가지로 재료가 되는 헬륨을 다 쓰면 어떻게 돼? 호갈, 중단. 그러면 중력 수축, 온도 상승. 계속 온도 올리다가 임계온도에 딱 도달하면 새로운 핵융합. 그리고 중간 중심에 있는 재료 다 쓰면 또 어떻게? 호갈됐으니까 멈춰야지 핵융합. 중력 수축, 온도 상승. 그리고 임계온도에 도달하면 새로운 핵융합. 이 사이클의 별은 계속 돌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구체화해서 써본다면 헬륨 핵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중심부엔 헬륨이 있겠고요. 주변에서 수소로부터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물론 마찬가지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야.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 핵에서 뭐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헬륨을 탄소와 산소로 바꾸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 온도는 약 1억 켈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주계열성 이후에 중간에 있는 수소 다 썼어. 헬륨핵. 그러면 주변부에 온도 좀 오르면 수소 헬륨 핵융합 할 수 있겠고 중앙의 온도가 더 오르면 중앙에선 헬륨으로부터 탄소 산소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내봅시다. 시간이 더 지나요. 자, 중앙부에는 이제 중심 핵에는 헬륨이 다 떨어졌을 거야. 헬륨이 다 떨어지면 중앙에 뭐만 남아? 헬륨으로부터 뭐 만들었어? 탄소 산소 만들었으니까 탄소 산소만 남겠지. 우린 탄소가 조금 더 많아서 얘를 탄소핵이라고 보통 불러요. 뭐 주변부에는요 헬륨 핵융합, 수소 핵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진 곳도 있겠고 완전 바깥쪽은 아직 수소만 존재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중앙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이 이루어졌을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단면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럼 탄소핵 됐어요. 이제 뭐 해요 또? 중력 수축, 온도 상승, 새로운 핵융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온도를 계속해서 올리겠다. 근데 얘는요 우리 지금 어떤 별 보고 있는 거냐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을 보고 있어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요 질량이 태양 0.26배에서 약 8배 정도까지 되는 별을 얘기해요. 그 정도면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랬을 때 그 별들은요 우주에 있는 전체 별들 중에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해요. 그렇다면 이 질량이 작은 별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 질량이 곧 뭐야? 에너지지.
전체 에너지 총량 자체가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탄소로부터 규소 등의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는 핵융합 반응을 하기까지 온도를 높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탄소로부터 규소 만들려면 온도가 2억 켈빈은 넘어야 된다고. 2억에서 3억 켈빈은 넘어야 된다고. 근데 얘가 온도를 아무리 높여봤자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고. 왜? 질량이 너무 작아서. 얘는 이제 질량이 작아 탄소 핵융합을 못한다. 탄소 핵융합 반응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게 적색 거성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사실상 별로서의 수명이 끝난 거죠. 핵융합 반응을 더 이상 못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고. 그럼 얘는요, 계속해서 뭐해? 중력 수축하고 온도 상승해. 그러면 중심부는 중심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쪽으로 모여들겠죠. 그치? 그리고 주변부는 어떻게 될까? 펼쳐져 나가겠지. 미처 중력의 영향을 받지 못한 곳들은 가운데로 모일 건 쫙 모이고 퍼져나갈 건 쫙 퍼져나가겠지. 우린 요 가운데로 모인 별의 중심의 부분을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고요. 퍼져나간 요 주변부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요 행성상 성운이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사람 중에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탄소 질량비라 그랬죠. 그치? 자, 그랬을 때 그게 빅뱅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야. 어디에서 만들어졌어?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졌죠. 첫 번째, 거기서 만들어졌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걔가 어떻게 지구까지 오게 됐는지잖아. 아, 어떻게 오게 됐다? 별이 죽었어. 별이 죽었고 그 별에 있던 원소들이 밖으로 쫙 퍼져나간다고. 그게 뭐야? 행성상 성운이야. 이 행성상 성운에 어떤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별이 살아생전 만든 원소들 뭐뭐뭐 있어?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얘가 행성상 성운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지구에서 가장 질량비가 높았던 건 철이었어요. 철은 여기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철은요,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곳에서 나옵니다.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별들도 일단 주계열성까지는 똑같아, 그지? 주계열성 이후에 헬륨핵이 되면은 뭐해? 중력 수축하고 온도 상승해. 언제까지? 1억 켈빈의 온도가 넘어가서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온도 쭉쭉쭉 높일 거라고. 그러다가 얘는 탄소핵이 될 거야. 또 탄소핵 됐어. 뭐해? 다시 중력 수축 온도 상승 새로운 핵융합 할 때까지. 얘는요, 질량이 작아서 탄소 핵융합 반응 이상을 못했지만, 탄소 핵융합 반응을 못했지만 얘는요,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이라고. 그럼 탄소 핵융합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탄소로부터 규소 같은 무거운 거 만들어. 그리고 규소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뭐해? 또 중력 수축 온도 상승 새로운 핵융합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할 거라는 거지. 언제까지? 철까지 만들어요. 우리는 이 상태의 별을 거성은 거성인데 많이 거성, 적색 거성과 구분지어 초거성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철까지 만들어요. 그럼 왜 철까지 만드느냐? 아까 여긴 왜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었어?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에는 질량이 너무 작았지. 얘는 왜 철까지 만들까? 얘는요, 질량이 부족하진 않아.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불안정한 것들로부터 안정한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요 철이라는 놈이 매우 안정해요. 때문에 이 철을 붙여서 다른 원소들을 만들 수 없어. 왜? 철이 너무 안정해서. 오케이? 그럼 얘 철까지 만들었어. 그 다음 단계 뭘까? 이제 철이 핵이고. 그치? 요때 한번 그림 그려볼까? 별의 단면을 그렸을 때 가장 중심 핵에는 철이 있을 거고, 바깥쪽에 뭐 규소 있을 거고, 조금 나가면 뭐 마그네슘, 네온 이런 거 있을 거고, 산소도 있겠고,
더 나가면 그 바깥층에 산소, 탄소 있을 거고 요 바깥층에 뭐 헬륨, 가장 바깥에 수소 이런 것들 있겠지.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이 이루어졌겠죠. 왜?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았을 테니까, 그지?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 이 다음엔 얘랑 똑같이 수명이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못 한다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했어? 이 뒤에 중심부 중력수 쫙 해서 가운데 뭉친 건 X의 외성, 바깥으로 퍼진 거 행성상 성분했죠. 얘도 중앙으로 막 모일 거야, 그치? 중력 수축해서. 근데 그 스케일이 얘랑은 좀 많이 다를 거야. 왜? 질량이 엄청 크거든. 그러면 엄청 많은 물질들과 에너지가 중앙으로 막 모여요. 그러다가 얘네가 한 번에 이렇게 탁 모였어. 엄청 빠르게. 그럼 어떻게 돼? 순간 펑 하고 터져나갈 수 있겠죠. 이걸 우린 초신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초신성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럼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양의 높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철까지 만드는 거 봤어? 철까지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별에서 핵융합해서 만들어. 그럼 우리 지구상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 없어? 있지. 있어. 철보다 무거운 거 뭐 있니? 아는 금속들 좀 얘기해볼까? 구리. 철보다 무거워. 또? 비싼 거. 전도 뭐 구석기예요? 금. 금. 좀 덜 비싼 거. 은. 먹으면 좀 아플 수 있는 거. 우라늄. 그치?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겠지. 금, 은, 구리, 우라늄. 그치? 그런 애들 다 철보다 무거워. 근데 걔네 여기서 안 만들어졌죠. 걔네 어디서 왔는데? 여기서 왔어요. 초신성 폭발에 매우 높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됐다고. 요 에너지로부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으로 금, 은, 구리, 뭐 우라늄 등등. 오케이? 걔네 여기서 나온다고. 그리고 걔네 어떻게 퍼져나와? 초신성 폭발이잖아.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요, 질량에 따라서 조금 미래가 달라요. 중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요. 질량이 만약 태양보다 25배 이상 크다면 걔는 블랙홀로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놈 중에 고만고만하면 중성자별, 좀 많이 크면 블랙홀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러면 질량과 수명의 관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질량이 크면 수명이 길까 짧을까? 길까? 왜 길까? 질량이 크다는 건 뭐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핵융합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도 맞아요.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에너지가 많으면 그만큼 핵융합을 빠르게 격렬하게 해요. 때문에 질량이 크면 핵융합을 격렬히 하고요. 왜 이러지? 핵융합을 격렬히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을 질량이 태양 0.26배에서 8배 정도까지라고 했어요. 왜 0.26배일까요? 질량이 태양 0.25배 혹은 그것보다 작은 별들은요, 죽은 걸 본 적이 없어. 그만큼 작은 별들은 수명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죽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고 질량이 작으면 수명이 길다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아래 표에 그 긴 거는 그냥 요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5번, 6번은요? 뭐 5번, 6번 두 개 여기다가요. 미쳤어요? 질량이 태양 비슷한 거랑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거랑 나눠서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새끼 쳐 작아지고 작다니요. 좋은 거예요.